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 생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화 시대 속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노인 하면 머릿속에 개념은 떠오르지만 확실히 노인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많이 보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뭐 행정법상 우리가 그 행정 연령으로는 사실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 어르신들께 조사를 해보고 이번에 그 정책 브리핑에서 나온 결과를 봤더니 78.3%는 70은 돼야 노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왜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러잖아요. 네. 환갑잔치하면 요새 어른들이 요새 애들도 잔치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만큼 노인 연령들이 워낙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60 정도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65세 정도가 정책상에서 노인으로 이제 분류는 되지만 네. 그 이상이 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기준을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매우 곤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 마음으로 몇 살로 사는가 이런 거를 흔히 주관적 연령이다, 심리적 연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 연령은 70세 정도는 돼야 노인이라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들이 과연 노인이 아닐 정도로 국가적 혜택이나 개인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 기준을 70세로 올려버린다면 벌써 퇴직은 빨라졌죠. 노년의 그 시작이 70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거의 한 15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데 예. 이 15년 정도의 공백은 완전히 노년기 빈곤의 싱크홀이 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기준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난한 거죠. 우리가 이제 노년들이 젊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요새는 또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거는 좋은 발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네. 현실은 뭐냐? 실제 일을 하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속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지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시대이고 내가 60에 은퇴하고 70에 은퇴한다가 아니라 80에도 90에도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심각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게 지금 어르신들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부분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 아니면 지금 현재 노인이 되신 분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노인이 된 부모를 봉양하던 걸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네. 이 부분이 현재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봉양을 할 것인가, 실제 노부모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조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네. 가족이 그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되는가, 아니면 국가 사회가 모두 다 가족까지 공조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퍼센티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가 70.7%였어요. 예. 2014년이 됐단 말이에요. 10년 만에, 12년 만에 31%로 떨어졌습니다. 반으로 쑥 떨어졌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반대로 가족이나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이 퍼센티지는 2002년도에 18%에서 2014년도에 47%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 세대는 지금 국가에게 노부모를 떠맡기고 있고 노부모들에 대한 복량을 국가는 또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거든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때문에 더 빈곤해지고 따라서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 일자리만 찾는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단순한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젊은 세대들, 이 자식 세대들이 노인들, 어른, 노부모들에게 어떻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나 봤더니 용돈 같은 경우에도 예. 2000년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생활비는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요. 5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노인들은 똑같이 살아가더라도 돈이 덜 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나이 들면 더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줄어든다는 건 뭐냐? 병원 가야 될 거 안 가고 먹어야 될 거 안 먹게 되니까 노년기에는 병이나 아니면 이런 영양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질병이나 우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러면 어떻게? 우울 증가하게 되죠. 노년기 우울은 곧 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 사실상 지금 이 세태는 노인들에게 스스로 걸어서 자살이라는 방문을 열어라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도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범죄나 이런 데도 좀 많이 노출돼 있고 노인이라는 이
인구 자체가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그렇죠. 지금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노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평균 수준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생활이 안 되잖아요. 예.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 떨어진 생활 만족도를 그나마 어떻게든 올려야 되니까 취업 현장에도 나가고 정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의 노년들의 불행은 젊은 층들의 무관심과 이 허울만 남아있고 사실상 효율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가족이 이 노인을 가해하는, 학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쩌면 어떤 가족이 가장 많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코지를 하는가 보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고 놀라운 거는 이렇게 학대의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학대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어르신들이 학대인 걸 몰랐다가 예.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학대가 더 늘어나기도 한 겁니다. 이때 실제 학대가 늘어난 그 시점이 보통 보면 2002년도부터 현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이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외환위기를 겪게 됐잖아요. 그렇죠. IMF 그 시대를 딱 지나고 나서 사실상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 층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줄였던 세대가 바로 부모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상의 지원도 없어지면서 경제적인 학대도 시작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신체 학대나 정서 학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족의 비극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그나마 좀 나았던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책 차원에서 이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늘리기로 한 거는 그나마 좀 낫죠. 네. 문제는 이제 이 보호기관에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16개에서 54개로 늘리니까 네.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인 학대 수를 감안할 때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좋아진 점이 있다면 그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격리가 아주 길어봐야 넉 달이었어요. 넉 달이고 보통은 이제 2개월 미만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2개월 정도 4개월까지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미 그 시설로 왔다가도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50% 정도가 됐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이분들은 가면 다시 학대의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다만 이번에 그 새로운 정책이 마련이 되면서 이분들을 위한 학대를 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양로 시설을 마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기한 없이 또 비용 없이 이 보호처를 찾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된 거고요. 거기에 심리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 또 직업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점은 참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부양을 해주는 가족도 어떻게 보면 해줄 생각이 별로 없고 네.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지금 젊은 세대 어쩌면 노인이 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노인을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준비를 지금 현재 노인 세대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준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젊은 세대가 책임져야 될 부분 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국가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나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을 발굴해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단 전문가 집단하고 실사 집단도 있어야 되고요. 현장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현장 전문가들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되고요. 또 하나 가족들 같은 경우 특별히 젊은 층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지금 정말 힘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뭔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부모들에 대한 연민을 일단 가져야 되고 그리고 연민뿐만 아니라 생활비의 일부가 그분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십시일반한다 그러잖아요. 네. 국가가 더 이상 책임져 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이 약간 늘어났어요. 공적 부조가 좀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를 믿고 내 부모에 대한 부양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접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끝으로 이 질문은 반대적으로 젊은이들한테는 요즘에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일상을 가지고 자신인 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치 나인 양 살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역할극 심리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내가 인형놀이를 하듯 나의 옛날에 한때 아바타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아바타는 사실 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아바타, 내가 만든 아바타가 아니라 SNS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그 신상을 도용을 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건데요. 그거는 일단 그 사람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네. 또 현실적으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SNS라고 하고 익명이고 내가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신상도용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종의 정신병리 양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거짓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령화 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